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물론 의회마저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총선 때 녹색바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선 자취를 감췄고 바른미래당은 존폐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진보정당은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과의 민간 차원의 교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권력까지 모두 쓸어가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이 쓸어간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84% 득표율은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전남에서도 민주당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목포시를 비롯해 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분인 점을 당선인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와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할 지방의회 권력도 모두 민주당이 쓸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지역구 20개 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비례대표에서도 3석 중 2석을 가져가 결과적으로 23개 의석 중 22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도 58석 중 민주당이 54석, 민주평화당 2석, 정의당 2석 등 민주당이 압도했습니다. 지난 의회 때 민주당 32석, 옛 국민의당 24석 등 양당 체제였던 것과 비교하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다채로운 색깔과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데 어떤 의견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끔찍해요, 사실 광주가.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이끌 집행부와 지방의회 권력이 모두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가운데 이들이 펼칠 지역정치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2년 전 총선 때 광주와 전남에 거세게 불었던 녹색바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반면 진보정당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도 정의, 평화, 민중당에게 밀렸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에서 군수 3명을 당선시키며 겨우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들을 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광주에서 2위, 전남에서 3위를 기록한 정당 투표 결과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최고위원,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최고위원 등이 책임지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몇 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책임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는 대로 수습을 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 창업주라던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선거에서 추락하거나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바른미래당은 해체 위기까지 맞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작됐던 안철수의 새정치 바람과 희망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내륙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인 내일도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면서 주말에도 맑고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나들이 즐기기엔 좋겠지만 한낮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외출을 삼가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 18.2도, 장성 16.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과 장성 27도, 담양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영암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 27도, 여수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어제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며 민선 7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인수위격인 광주혁신위원회를 꾸려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인수위원회 대신 광주혁신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선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인수위 대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저는 광주의 변화와 혁신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인수위원회 대신에 이 당선인은 7개의 혁신위 분과위원회 가운데 첫 번째 위원회를 시민주권위원회로 해 시민이 주인이 시정이란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취임하기 전까지 광주의 그랜드 비전을 마련하고 일자리 문제와 공공항 이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대부분 첫 일정으로 5.18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분향했습니다. 또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행정과 교육 등 지역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열망을 잘 받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 우리 아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전남교육 성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했던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인들이 선거 내내 약속했던 새로운 광주와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시민과 유권자들의 기대와 감시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피말리는 접전 끝에 3선에 성공했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3선 교육감보다는 새로운 인물에게 표를 던졌다는 점을 장 교육감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3선에 도전한 장휘국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38%. 2위 후보와 격차는 2.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유권자의 60% 이상이 장 교육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진보 교육감이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다소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선에 대한 거부감, 지난 8년 동안의 피로도 누적이 상당수 유권자가 등을 돌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직선 2기 4년 동안의 불통 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비판이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줄어들었고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개입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하는 거죠. 선거운동 내내 3파전으로 나뉘어 새 후보 진영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만큼 갈등과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계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서 상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은 장 교육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두 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도입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직선 3기 4년 동안 장휘국 교육감이 우려와 불신을 털어내고 광주 교육의 100년 대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13 지방선거 광주 지역 당선인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 선관위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당선증이 전달됩니다.
광주 5개 구청장과 지방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오늘 오전 각 자치구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전달받습니다.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인은 어제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거 위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도 상당수여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고발당했던 ARS 지지 호소 사건.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승옥 강진군수 당선인도 수천 장의 연하장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이달 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 당선인은 혼외자 의혹을 부인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상대 후보들로부터 고발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선거보다 60% 이상 감소했지만 혼탁선거는 여전했던 겁니다. 기부행위와 그다음에 인쇄문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불법 여론조사 행위가 하고 상호 비방 흑색선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경찰 역시 현재까지 금품 제공 등 430여 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가운데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이 당선 사례나 낙선에 대한 위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선거 구민을 상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축하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운동용 차량으로 거리 인사를 하거나 읍면동마다 한 곳씩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마무리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북한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영삼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북교류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북한과 꾸준히 민간 교류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남북교류 민간 차원에서 한 20년 해왔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교류 활성화한 때 10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류가 중단된 게 10년,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북미 정상회담을 겹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들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이죠. 좀 분위기 달라진 걸 체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세기의 단판이라고 하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미가 만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개항에서 크게 보면 합의를 했는데 신뢰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고 그다음에 체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유해 상한 이런 문제가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번 만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인 사업들 논의해가는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남북교류회를 중심으로 대북 교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에너지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공동으로 좀 구축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북한도 긍정적으로 좀 답을 줬었고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체육 부분에서는 이제 양분과 관련된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에 이제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있어서 북한의 선수단과 예술단들이 강주에서 와서 공연도 하고 공동 경기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남북관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대는 아무래도 그동안 그 남북교류, 민간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평양 중심으로 좀 이루어진 게 있었거든요. 이 평양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지역 간 교류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자원들, 자산들을 북쪽과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한 주민 간의 접촉면을 넓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교류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슈인 투데이에서는 소리의 고장 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도를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어디로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진도하면 구성진 소리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진도의 소리를 비롯해서 또 민속 음악과 춤을 옛 모습 그대로 전승하고 또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진도의 향토 문화회관입니다. 이곳에 매주 토요일 날 민속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진도의 음악과 춤을 이곳 인간문화재와 그리고 또 전수생들의 민속 공연과 함께 이곳 진도 사람들의 멋과 흥취를 한껏 느낄 수가 있죠. 네, 향토 문화회관에서는 그럼 어떤 공연들이 열리죠? 네, 세계 민속 음악제에서 금상을 받은 씻김굿을 비롯해서 또 강강수월래, 남도 들노래, 그리고 다시래기, 진도하면 또 북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도 엄청 북놀이, 많네요. 네, 북놀이까지 이렇게 진도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도의 또 흥겨운 소리로 덩실덩실 또 춤도 배워보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노래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내서 우리가 흥취에 빠져오는 시간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네, 진도하면 이렇게 볼만한 공연도 많지만 또 가볼 만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추천하고 싶은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진도 여행의 1번지 이곳이 진도 그림에 또 뿌리면서 그리고 또 한국 남하의 고향인 곳이 바로 또 울림산방입니다. 네. 이 울림산방은 조선시대 후기의 남하의 대가인 소치 허련이 이곳에서 살면서 그림을 그렸던 곳인데요. 이후에 이분의 후손들도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분의 맥을 이었던 곳인데요. 첨찰산이라고 해서 그 울림산방 뒤에 보면 첨찰산이 있는데요. 이곳 첩첩산중 아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 안개의 구름이 구름숲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곳 울림산방인데요. 이 산방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울림지를 내려다보면 이 뜰하게는 지금 푸른 산빛이 이렇게 물에 한가득 이렇게 가득하고요. 그리고 또 곧 7월이 되잖아요. 네. 이 울림지 한가운데 붉은 배롱나무 그리고 자미나무 꽃이 이렇게 한가득 피는데요. 안개 구름과 함께 이른 아침에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이 배롱나무, 자미나무 꽃이 붉게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풍광을 여름 내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도 해안도로가 일몰이 참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일몰을 잘 볼 수 있는 곳, 좀 숨은 명소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낙조는 어디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서해의 낙조는 더 아름다운 감흥을 이렇게 안겨주는데요. 바로 이곳 진도의 세방낙조입니다. 벼랑위 세방낙조 이렇게 전망대에서는 다도해의 섬이 이렇게 섬 아래로 떨어지는 이곳 태양이 진도의 홍주 아시죠? 네. 이 홍주를 퍼올리는 듯한 붉은 노을이 너무 아름답게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인데요. 네.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려면 진도 여행의 하루 코스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네네. 1박 2일 코스로 다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렇군요. 또 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남도 한바퀴인데요. 이 남도 한바퀴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광주 유스퀘어에서 버스로 출발해서 오실 수가 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진도 여행 코스가 자세히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도 토요 민속 상설 공연이 또 펼쳐지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휴식을 갖는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시간대 공연이 준비되는데요. 이곳에선 또 멋과 흥이 또 전통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보기도 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시간으로 이곳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를 가지고 가셔도 좋지만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좋고, 그리고 또 9,900원의 저렴한 여행 경비로 진도까지의 여행 이렇게 다녀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주말 어디로 갈까 고민이신 분들 당장 이거 남도 한 바퀴를 검색해서 진도 여행 다녀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오늘 한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토요일인 내일도 29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면서 주말에도 맑고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즐기기엔 좋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2도, 장성 16.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영광과 장성 27도, 담양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6도, 영암 27도로 대부분적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 27도, 여수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등을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계속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